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19년 기해년 베어마켓 그림자 속의 황금 포트폴리오 전략은 2019년 글로벌 증시 향방과 주도 업종은 무엇이 될지 분석해보는 시간. 이 시간을 많은 분들께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젠투자증권 허주환 투자전략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커도 너무 컸던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하는데 특히 뉴욕 증시의 흐름이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셧다운 우려나 아직 미중 무역 전쟁, 악재가 산적한데 뉴욕 증시의 내년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올해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클 것이다. 예.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어떤 조정의 양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조정인데요. 보통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조정은 한 5에서 10%를 크게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번에는 9월 20일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상당한 의구심이 분명히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20% 빠졌다라고만 해서 늘 베어마켓이 나타났었던 것은 아닙니다.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나 98년 그 LTCM 파산 때도 보면 20% 주가 하락 이후에도 이전 고점을 회복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대답이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오래 같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무 낙관적으로 봐도 안 되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안 되고 좀 애매모호한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은 큰 추세에서의 어떤 변곡점은 올해나 내년 정도의 피크를 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이 고점을 지났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증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베어마켓 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신흥국이 투자 기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머징 쪽에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의 어떤 하락에 비해서는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이머징 쪽에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약세장일 때에 이머징 시장이 좋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례가 2007년도 하반기에서 2008년도 갔었던 즉 리만 사태 바로 직전에 한 번 딱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특히 신흥국 그중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그 당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세장인 상황에서 이머징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기회가 클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머징 쪽에서 기회가 있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도 살아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인 상황에서 신흥국이 무한정 기회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흥국 안에서도 아까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은 내년도에 좀 분석이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도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요? 예.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과 중국 내부적으로 있었던 디레버리지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고 중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비해서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내년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데 1월 효과의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2018년도 증시는 제대로 상고하저였습니다. 2019년은 어떨까요? 일단은 먼저 1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꺼번에 드렸군요.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월 효과라는 것은 1월에 주가가 그 해의 어떤 기대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사실 2019년도에 제한 전망 자체가 아주 그렇게 밝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여기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1월에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초 때문에 없었던 매수세가 다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 즉 내년도의 흐름이 상저하고가 될 거냐, 상저하고가 될 거냐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상고하저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고하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더 높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올해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올해랑 비슷한 모습이 내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일단 시작은 좋을 것으로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1월 효과를 시작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기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고 12월에 없던 매수세가 1월에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하반기에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경기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쪽에 있습니다. 즉 내년도에 어떤 뭐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든 또는 인상을 중지를 하든 미국 경기 둔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라는 부분을 직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이클 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담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익이나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20년에는 점점 더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내년에 상반기에 반짝했다가 줄줄줄 또 내려가는 것이냐.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이 그러면 투자에 좀 12월 연말에가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여러 이제 불확실성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투자 심리와 기업들의 이익에 되게 좀 부담이 좀 컸었는데요. 오히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가지만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사실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즉 재료 측면에서는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운사이드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더 2019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기회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라면 1분기에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근데 우려되는 게 4분기 실적 시즌, 실적 결과가 반도체 업황의 부진 이런 것들로 실적 시즌이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월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좀 좋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하우스의 이제 IT 담당하시는 분에 따르면은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10조에서 11조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을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0조나 11조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7년도 1분기에 보다 조금 높은 수준 정도인데요. 이미 주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주가 자체는 이미 영업이익이 상당폭 부진할 것들을 이미 많이 반영을 한 수준이다라고 이미 판단하고 반영을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우리가 미리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1분기에는 나쁠 것이 그렇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반면에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8년도 들어서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2019년도에 조금씩은 살아날 수 있는 업종들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좀 좋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조선과 같은 업종들, 그리고 건설 기계 같은 업종들은 2018년보다 2019년도의 영업이익이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반도체는 안 좋지만 이미 많이 반영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더 추가적인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반도체가 안 좋아질 것과 반대로 뭐 건설, 기계, 자동차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반도체 안 좋은 부분을 비중 축소의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됩니까? 저희는 2019년도 한 해 전체로 보면 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굉장히 큰 변동성 때문에 사실은 사이클이 좀 안정이 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사실은 늦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섣불리 저가 매수의 어떤 그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미 많이 싸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업황이 더 나빠질 리스크가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2019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다운사이드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요, 부장님. 1월에 기대가 큰데요. 왜 전통적으로 1월에는 코스닥이 좀 낮고 1월 효과에 대두되는 것이 이제 코스닥의 비중이 많이 실리잖아요. 어떤지 예상 궁금하고요. 또 같이 더불어 코스닥의 뭐 꽃은 제약바이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코스닥은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공급 물량 때문인데요. 그 코스닥 기업들이 2016년과 2017년에 전환사채와 같은 그 주식 발행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대체로 1년에서 2년 이후에 어떤 매물로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2019년부터가 본격적인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가 주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2019년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좋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과 기대감 또는 어떤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간의 격차가 2019년에는 다소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그 바이오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9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전망은 2019년에는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2019년의 증시 전략과 주도 업종은 무엇이 될 것인지 유진투자증권의 뷰와 이런 전망들을 한 번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확 해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어떤 가시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또는 배터리처럼 이러한 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019년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지수 상단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는 배당이나 지배구조와 같은 사회 책임 투자와 같은 개념들이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들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제외한 그렇지만 이미 구조조정을 끝냈고 다소나마 그 기업 이익에 있어서의 어떤 이익 마진의 둔화 가능성이 적은 필수 소비나 건설과 같은 일부 구경제 쪽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ESS 그리고 배당 지배구조 그리고 앞서 구조조정이 이미 끝났고 이제 이익 둔화가 마무리되는 약간 이제 건설 쪽, 기계 쪽 필수 소비라고 하면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음식료 쪽과 관련된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도 업종의 2019년의 전망을 그렇게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2019 기해년 어떠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황금 포트폴리오를 응원합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투자전략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